안녕하세요. 광꿀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일요일, 현지 시각은 밤 8시 20분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35번째로 올라갑니다. 지금 많이 어둡죠? 지금 저는 차 안에 있고요.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아파트 주차장 공터에 와 있습니다. 잠시 외출하다가 이제 차를 여기다 대고 또 이 촬영이 끝나면은 다시 앞으로 차를 조금 옮겨서 주차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좀 가까운 데다가 차를 대놨다가 일찍 차를 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전에 저녁을 먹고 음료수로 결명자차 하나 이제 마시고 있다가 오늘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바로 촬영 켰습니다. 오늘 일과는 제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평소 직장인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토요일 날은 뭐 한 5시, 3, 4시까지 일을 하지만은 보면은 토요일부터 해서 일요일 오늘까지는 계속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잠만 자다가 일요일 날 오늘도 잠만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나왔다가 벌써 지금 몇 킬로를 달려왔는데 차 안은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도 이번 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많이 덥더라고요. 슬슬 이제 더워진 날씨인데 4월 달인데도 더워지는 거 보면은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8월 달부터 7월 말에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기억이나 이런 걸 배워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여름에 들어와서 좀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두 번째 이제 맞이하니까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비나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더운 거는 뭐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비 오면은 일단은 뭐 상품도 그렇고 문제가 조금 생기니까 비는 좀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게시글에도 안 쓰고 원래 제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래 재구역을 하다가 12월 중순쯤에 이제 구역을 또 받았어요. 구역을 받았는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받았던 구역을 빼고 원래 재구역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택배 업무를 하고 있고 누나랑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이제 원래는 화요일날 기준으로 화요일날이 제일 바쁘거든요. 보통 CJ 택배인데 화요일날이 제일 바쁘고 조금 할 때는 500개 초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은 550개에서 560개 정도 했었거든요. 화요일 기준으로는 그랬다가 지난주부터 물량이 빠져가지고 480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480개? 그 차이가 있죠. 구역을 빠니까 한 100개, 70개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70개에서 100개. 그리고 뭐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갈수록 주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화수가 제일 바쁘거든요. 그나마 화수가 제일 바쁜데 수요일이 보통 한 380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부터 해서 점차 줄어들죠. 뭐 340개, 350개, 320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주말에 토요일 날 금토 같은 경우에는 290개에서 320개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뭐 화요일 날 480개 그 다음에 뭐 200개 때 중후반 뭐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하니까 끝나는 건 뭐 한 3시 반에서 4시 15분 사이 끝나더라고요. 뭐 점심 먹고 점심보다는 그냥 간식 같은 거 먹죠.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두 명이서 하니까
뭐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하거든요. 뭐 짐 적재하는 건 저 혼자 하더라도 배송지로 바로 가니까 적재하고 2회전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시 전에 끝나더라고요. 4시 전에 3시 반에서 4시 15분 늦어도 4시 반에는 끝나는데 근데 또 이 편의점 집화라는 게 있어서 오후 5시 이후부터 가능하거든요. 평일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뭐 잠깐 집에 들렸다가 누나 내려주고 뭐 저도 쉬었다가 아예 밤에 가든지 터미널에 물건 내려놓으러. 왜냐면은 퇴근 시간이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집화하시는 분들 내리는 시간도 좀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복잡하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한 480개에서 내일 원래 월요일이 아니구나. 내일 화요일이 아니구나. 월요일이구나. 한 화요일 날은 480개 정도 500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비수기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3월 달부터 추석 전까지는 비수기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고 내일은 뭐 한 130개 정도 예상돼요. 130개에서 150개 정도 예상되는데 뭐 그것도 한 4시면은 끝나거든요. 4시나 다 4시 반. 왜 근데 150개인데 4시까지 하냐면은 다른 기사님들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걸려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제 지역을 옮기는 시간이. 제 지역만 하면 보통 1시면 끝나는 것 같던데 12시 반에서 1시 사이면은 일요일 기준으로 저도 일요일도 해보고 월요일도 해봤거든요. 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로 조가 바뀌어져서 월요일 날은 뭐가 이렇게 또 4시까지 하냐면은 사실 150개까지만 하면은 뭐 2시나 이렇게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한데 그 반품을 거둬야 돼가지고 만약에 반품이 좀 많이 나와요. 주말에 반품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품 나오는 게 한 80개 정도 돼요. 집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묶어서 반품이랑 편의점이랑 뭐 기업 업체들 해서 그걸 집화라고 하는데 한 80개 정도 나와요. 보통 80개, 50개에서 80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품이 한 4, 50장 되고 3, 40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집화가 한 20개, 열 몇 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뭐 지역 편의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일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역을 좀 뺐어요. 왜 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일이 조금 힘들어서 뺐고 일도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잘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걸 더 할 수 있을까 조금 일의 그런 시기가 딱 겹쳤죠. 좀 한 6개월 7개월 차 되고 그러니까 3개월 차구나.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 4개월 차 됐는데 이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새로 오신 기사님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기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그런데 제 자리가 새로 받은 구역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있어요. 뭐 그 물량은 잘 빠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또 이동하는 시간이랑 또 어떻게든 물건을 적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완전 제 거 빼는 거보다는 퇴근 시간이 2-3시간. 그래서 여기 새로 받은 구역 좀 빼고 싶다. 이제 뭐 수입은 좀 많이 줄죠.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 빠지니까 뭐 한 100만 원 그 밑선으로 위아래 선으로 빠지긴 하는데 위아래가 아니라 100만 원 아래 정도 선으로 빠지는데 그래도 그냥 빼고 지금 제 원래 기존에 제 구역만 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면서 그냥 오래 할 생각으로 뭐 필요하다면 누구 기사님이 뭐 도움 요청하면 그 도움 정도는 드리지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딱 들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 현재 일터에서의 상황이고 뭐 어찌됐건 구역은 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뭐 쉽죠. 이제 길은 다 외웠으니까 뭐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집원, 두 번째가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제가 택배 기사로서 이제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1순위가 다 필요 없고 적재다. 적재가 1순위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주소를 빨리 외워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주소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뭐 이제 제구역 원래 기존 제구역은 뭐 비밀번호까지는 다 알고 들어가죠. 뭐 이제 뭐 비밀번호랑 이제 뭐 도로명 주소라든지 집번호는 다 알고 이거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바로 이제 한 번에 알 수도 있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어느 정도냐면은 어디 아파트는 이제 2층이 안 눌린다.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고 있는 거는 이 동은 엘베가 엄청 빨리 닫힌다. 그런 동이 있어요. 유달리 엘베가 빨리 닫히는 문이 빨리 닫히는 층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정도인데 뭐 몇십 년 동안 같은 아파트 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죠. 뭐 경비 아저씨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다음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동네 주민들 뭐 편의점 사장님 뭐 그다음에 어디서 많이 보던 분 막 이런 그런 것도 오고 막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아직 구역 빠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난주 패턴은 그렇더라고요. 아, 3시 반에서 4시 15분 사이엔 끝나는구나.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 정도 끝나고 이제 일정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화요일 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은 몇 시에 끝날지 예상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 6시나 6시 반? 이 정도 7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뭐 그냥 배송만 뭐 편의점에서 물건 올리는 거는 뭐 나중에 그거는 그냥 퇴근한다 생각하고 배송 업무만 끝나는 거는 그 정도인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좀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구역을 잘라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이게 어 먼저 그렇게 통보가 아니라 이제 뭐 요청 사항을 있으면은 피드백을 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빼겠습니다. 뭐 그럴래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강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빼는 게 낫겠다. 뭐 몸도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도 뭐 길 외우고 막 그러니라 그냥 뭐 적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빼는 게 낫겠다. 어차피 또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마침 또 뭐 힘들었었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두 명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받은 거지 만약에 혼자 있으면 절대 못 받죠.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인구수가 두 명이라지만은 저도 초보인데 가뜩이나 뭐 제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부탁할 건 부탁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제가 적재도 다 무너지고 만약에 뭘 부탁해야 될지도 모르면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좀 아니까 시스템을 좀 잘 따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뭐 누나도 그렇고 주변 이제 이웃분들도 그렇고 뭐 반품 있으면 잘 내놔 주시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한 일주일 만에 딱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버티면은 오래 하는데 못 버티면은 금방 그만두거든요. 택배라는 게. 제가 한 며칠 만에 그만둔다고 저도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벌써 그게 12월 달까지만 하자. 그러다가 벌써 4월 지금 벌써 말 다 돼가거든요. 한 2주 남았나? 한 주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0며칠 일주일 12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택배하면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가고 패턴은 비슷해요. 저처럼 지금 막 구역이 다시 재조정돼가지고 코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 분들은 조금 조정이 있죠. 어딜 먼저 가야 될까? 근데 기존에 가시던 기사님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시간에 그대로 들어가요. 이제 제 물건 받는 분들은 신기해 하실 거예요. 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지? 네. 저도 저만의 적재 방법이 있었는데 그 동선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한번 싹 바꿔봤어요. 원래 아파트를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저는 아파트를 맨 처음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2명이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회전 때 그냥 아파트를 먼저 들어가 버려요. 아파트랑 주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집원을 한 번에 들어가죠. 멀리 가거든요. 집원이 멀리 있는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밤만 아니면은, 집원은 사실 아파트보다는 금방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다른 형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집원은 아파트보다 몸은 힘들더라도 금방이에요. 근데, 만약에 6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오전에 또 나오면 또 올라갔다 와야 되거든요. 물론 뭐, 한 번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원을 나중에 타자. 한 번에 타자. 그리고 아파트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저녁 시간 애매하게 가면은 주민분들이랑 다 겹쳐요. 그러면은 물건 다 빼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차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못 잡거나. 근데 아침에 가면은 조금 한산해요. 그 저녁 시간대보다도. 뭐, 저녁 그 6시 그쯤보다는 7시, 8시 그쯤보다는 좀 한가해서 그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치니까 아파트랑 그 인근 주변 다 치면은 오후에 한 번에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뭐 자리도 많고 하니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화요일만 좀 잘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수목금토는 그냥 아파트 먼저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화요일은 왜 걱정하냐면은 그거죠. 아직은 제가 그 계산이 잘 안 돼서, 과연 물량을 다 뺄 수 있을까. 지금은 해가 좀 길어졌는데 겨울이나 이때 되면은 밤에 집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주차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어두우면은. 그래서 막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예상은 되거든요. 이 집 대문은 턱이 좀 높았지, 이런 것들도. 근데 화요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아니면은 아파트를 오전에 좀 치고 좀 적재를 바꿨다가 이제 오후에 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당간당하게 한 6시면 끝날 것 같은데, 6시나 6시 반이나 이렇게 해서 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일단은 뭐 그거는 제가 이건 기억해놨다가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어떻게 화요일날 어떻게 코스를 할지. 뭐 근데 그 부피나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를 먼저 할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뭐 이제 새로운 구역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짝꿍형 지역부터 해서 다 놀면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정착이 돼서 요즘에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이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한 3, 4시쯤 끝나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뭐 어떻게 보낼까. 솔직히 저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택배 업무는 좀 안 맞고, 저 그냥 개인적으로, 누나는 좀 쉬고 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런 변수나 이런 거에도 잘 적응해야 되고, 또 체력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좀 더 할까 지금, 아니면은 뭘 좀 더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재테크 있잖아요. 뭐 재테크라 그래서 뭐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은 아예 없는데 이제 조금씩 들으려고요. 강의 같은 거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뭐를 하더라도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뭐 4, 50대가 되든지 60대가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공부하고 사회적으로도 공부하고, 좀 그러한 경제적 자유,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지위가 있는 일을 하거나, 뭐 명예는 욕은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튜브로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경제 공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뭐라도 일단 들어는 놔야 되니까 그런 거부 반응 없이 귀라도 좀 열어놔야지 뭐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일 잡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쓸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있고 해서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하면서 뭐 다시 원래 제구도로 돌아왔으니까 이 오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차에 있더니만 많이 덥네요. 또 차에서 시동도 다 꺼놓고 창문이라도 좀 내릴걸. 시동 켜고 창문을 내릴까나. 지금 한 20분 정도 떠들었는데 혼자 제가 뭐 한 50분 뭐 1시간 넘게 이게 무편집 영상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본도 예전에는 대본도 있었거든요. 뭐 그 갤럭시 탭을 준비해놔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이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날 좀 많더라고요.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찍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구독자 수는 매일 거의 뭐 하는 건 없는데 거의 확인은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182명. 186명이었다가 한 4분이 나가셨더라고요. 뭐 구독 취소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아이디를 탈퇴하셨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다가 뭐 일단은 업로드를 안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초보 유튜버들이 그럴걸요. 일단은 어렵다. 유튜브 촬영이 어렵다. 그 다음에 귀찮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본업이 바쁘다. 뭐를 찍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상황에 서야다 보니까 관심은 있어서 놓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자주 하지는 못하는 이런 딜레마. 하려면 확실히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이게 당장 만약에 이게 수입이 있었으면은 그 수입을 믿고 본업으로 완전히 뛰어드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자꾸만 있는 거죠 뭐. 근데 대부분의 분이 초보 유튜버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확실하게 수입이 있거나 뭐 비전이 있으면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뭐 컨텐츠도 안 나오고 그다음 뭐 촬영도 힘들고 편집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나올 리가 없죠 뭐. 뭐 알고리즘 그 용어가 있었는데 뭐 알고리즘의 축복이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못 놓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일정 수입이 나왔으면은 저도 본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이거 유튜브만 할 가능성이 높죠. 하고 싶었던 거고 그냥 관심 있었는데 단지 본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정상 이유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몇 시지? 8시 43분. 오늘은 한 10시나 11시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잠이 올라나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수면 검사를 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그게 심해서 양압기를 씁니다, 잘 때. 근데 막 뺏겨지고 막 그래요. 막 불편하고 막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됐나? 검사 12월 달에 하고 처음에 이 택배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과를 갔거든요. 신경과를 갔는데 수면 검사도 한번 해보자. 이게 또 수면 무호흡증에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갔다가 무호흡증이 심하시다. 양압기를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했어요. 그 기준이 됐어요. 양압기를 차용한다는 기준이.
그래서 양압기를 차고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면은 뭐 산소 호흡기 같이 차요. 이렇게 코에다 대고 그 다음에 찍찍이로 이제 감고 붙이고 붕대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잠은 좀 개운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색하긴 어색하죠. 막 불편하고. 그래도 뭐 개운하게 자니까. 그만큼 택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병원을 잘 가지는 않지만은 걱정이 돼서 바로 갔어요. 저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이 워낙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 정도로 힘들었다가 이거 그래서 이제 약 처방 받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죠. 적응했으니까 뭐든 적응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하나가 해결이 될 듯 하면은 또 다른 게 터져요. 항상 그게 좀 많아요. 택배가 그런 일들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50개를 한다고 하면은 뭐 중복진 빼고 한 230개, 220, 30개는 될 거예요. 그게 한 20가정은 중복이라 치고 그러면 220가구 중에 문제가 되는 가정이 한 5개, 3, 4건 이상은 될 수도 있어요. 그 뭐 반품이라든지 뭐 착불이라든지 뭐 배송이라든지 문의 전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쉽지가 않구나. 이게 뭐 누군가는 그러죠. 갖다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거는 택배 업무를 처음 보는 분들이 하는 일이다. 지금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하네요. 뭐 그걸 잘못 누르셨나? 저 엄청 시끄럽네요 저거. 방금 주차하셨는데 저분. 뭐 차키를 놓고 내셨고 문을 닫으셨나? 야 근데 밤에 저러면은 진짜 시끄럽겠다.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지 주인분이. 원래 왜 저러지? 아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 택배라는 게 단순 반복 이런 거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뭐 몸만 쓰는 게 아니다. 단순 반복은 그냥 몸만 쓰면 저도 단순 반복 일을 해보고 상하차를 해봤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몸만 쓰는 게 아니고 머리도 좀 쓴다. 정신적으로 교감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소통도 좀 해야 되고 일용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몸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저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이렇게 단순 반복하면서 그냥 뭐 이거 내리면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그런 것들 뭐 순간적인 센스나 이런 거는 그 경우의 수가 좀 적다라고 좀 말하고 싶고 그래서 잘 맞지는 않다. 택배가 잘 맞지는 않는데 어차피 이미 좀 하고 있고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5년 이상. 뭐 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돈을 좀 모으려면은 그러면은 제가 31살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2살이라 세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36살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36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36살 36 그때까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친구랑. 40살엔 뭐 하고 있을까? 30살엔 뭐 하고 있을까? 저도 제 친한 친구랑 이렇게 하죠. 친구야, 그때는 30살이었으니까 35살에는 뭐 하고 있을까? 5년 단위로 끊잖아요, 보통. 뭐 10년 단위로.
35살엔 뭐 하고 있을까? 40살엔 뭐 하고 있을까? 자리는 잡았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이렇게만 간다면은 뭐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뭐 모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 새로운 길을 선택하거나 또 도전한다던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뭐 경제적으로 얼마를 모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뭐 차는 있을까? 집은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 뭐 그거는 공감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뭐 건강 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알죠. 기본적으로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그걸 얼마나 이제 실천하느냐, 그거를 좀 유지를 하느냐가 이제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인 것 같고, 음,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 더 안정을 취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뭔가를 시도하는 게 보다는 안정을 좀 취하면서 이렇게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안정을 취하면서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어, 조금 천천히, 뭐 확 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마인드가 저도 뭐 그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떻게 택배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차를 산 거부터 자체가 도전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일용직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했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준비해서 알아. 예. 방법 방법도 모르고 궁금해야 질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궁금한 것도 모르겠고,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뭘 궁금해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이고 다 고민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걸 안 했더라면은, 물론 어떻게든 일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방식은 달랐겠지만은. 근데 그 일이 과연 지금의 일과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뭐 이런 거 다 비교하잖아요. 뭐 이직의 문제도 그렇고, 뭐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일단 뭐 지금 잘 적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뭐 어떻게든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되고, 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뭐 또 방법이 있겠죠. 뭐 또 길이 있고, 뭐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어떻게든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나 뒤로 한번 물러섰다가 또 다른 길도 보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믿고 싶고 확신도 하고 싶고 그래요. 단지 어 좌절하지 말아야죠. 좌절하지 말고, 제일 무서운 건 그거죠. 요즘에 2030 세대 뭐 취업률이 낮고 뭐 집에만 있는 사람들 많다고 막 유튜브에서 엄청 막 이렇게 뜨던데, 저도 글 보고 영상 보고 그랬는데, 제일 그건 것 같아요. 포기만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뭐 이런 얘기 하더라. 250에서 300만 원 먹고 뭐 하고 사냐, 뭐 집은 사냐, 뭐 대출은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만약에 하루에 내가 수입이 빵원이라면은 3만 원 버는 거, 5만 원 버는 거, 10만 원 버는 거, 13만 원 버는 거, 15만 원 버는 거, 뭐 17만 원 버는 거, 그러면은 엄청나게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3만 5천 원만 벌어도 내가 수입이 0원이었다면은, 그러면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뭐 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면 뭐 이거 다른 거 하면 되고 또 해봤으니까 뭐 물론 분야는 비슷하게 가겠죠 뭐 했던 일이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이 길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번 주도 한번 잘 버텨보고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뭐 시간이 가겠죠. 지금까지도 갔으니까 너무 힘겹게 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근황이었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